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이고, 허리야 하시진 않으셨나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고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뻐근한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리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81세 현역 의사가 매일 환자를 돌보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 부위를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건커녕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체념하곤 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81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진료를 보고 걷고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특별한 약을 먹었을까요?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 하나, 신체의 네 가지 비밀 부위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리하면 관절 건강, 면역력, 혈액순환,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저도 뭐 건강 관리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도저히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미 몸이 아프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네 가지 건강관리법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바로 몸의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80대에 시작해도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매일 우리를 지탱하고 걷게 해주지만 정작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림프절이 몰려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만 잘해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된 곳으로
이곳을 풀어주면 혈액순환과 간 기능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여러분의 다리 부종과 저림,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과 두피입니다.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과 연결된 곳으로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한 부위 같지만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 온 하루 5분 건강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하시면 몸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발이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발목이 아파오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반드시 발 건강을 신경 씁니다. 발은 단순히 걸어 다니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며 혈액순환과 신체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이 건강해야 무릎과 허리도 튼튼해지고 온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의 김영수 님은 오랫동안 발이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잠잘 때도 발이 저려서 깊이 자기가 어려우셨죠. 그런데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뒤 몇 달 만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매일 5분 발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발 관리는 복잡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해 온 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발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약 40도가 적당하며 여기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혈액순환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내장 기관의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한 지지대로만 생각하시지만 발가락이 유연해야 보행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또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발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잘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발 전용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발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잘 지지해주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어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발 건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5분만 발을 관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가볍고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가 면역력과 해독 작용의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실 때 겨드랑이를 어떻게 씻으시나요? 혹시 비누칠만 하고 대충 헹구고 끝내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겨드랑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 밀집된 곳입니다. 림프절은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 세포를 운반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78세의 이순자님은 오랫동안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늘 몸이 무겁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후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관리법 하나가 몸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해 온 겨드랑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땀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이므로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세정제나 거친 타월로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고 필요하면 차가운 바람으로 가볍게 건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림프절이 집중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몸의 붓기가 빠지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23분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 부위가 경직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좌우로 기울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 5분 정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원활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겨드랑이 관리를 철저히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이 많은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이 몰려 있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리 저림, 부종, 혈액순환 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80세의 이정숙님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쉽게 붓는 증상도 심해졌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후 그녀의 다리는 훨씬 가벼워지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안쪽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 안쪽을 목욕할 때 대충 씻고 지나가는데 사실 이곳은 땀샘이 많고 림프절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씻을 때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허벅지 안쪽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이 줄어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5분만 마사지해도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박명호님은 하루 10분씩 허벅지 마사지를 한 후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옆으로 벌린 후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하루 5분만 해도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걸어주거나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펴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82세의 정순애님은 하루 종일 TV를 보다 보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일어나 몇 걸음씩 걸은 후부터 다리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훨씬 가뿐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마찰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바디로션이나 천연 오일을 가볍게 발라주면 피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이 많은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의 피로가 사라지며 온몸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 안쪽을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띵하고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주목해 주세요.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등과 두피가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고 온몸이 활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 심지어 불면증까지 겪고 계십니다. 78세의 김순희님은 몇 년 전부터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늘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셨죠. 그런데 등과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후 잠이 한결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등과 두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등은 우리 몸의 중심이며 혈액순환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등이 굽어지고 근육이 뭉치기 쉽습니다. 매일 벽에 등을 기대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테니스공을 등 아래에 놓고 눕는 것만으로도 등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로 등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등은 대충 씻고 지나가는데 사실 등은 피지선이 많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마사지하듯 씻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샴푸할 때 두피를 2-3분 정도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의 박철수님은 매일 두피 마사지를 실천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이 쉽게 뭉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등 마사지로 피로를 푸는 것입니다. 손이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등을 가볍게 문질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 건강이 향상되며 온몸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등을 펴고 두피 마사지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건강관리법, 발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4부위만 신경 써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만 투자하면 여러분도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중요한 부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4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면역력, 신경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부위들을 얼마나 신경 써 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찾고 병원을 자주 방문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하루 5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마사지하고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꼼꼼하게 씻고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고 아침에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80대, 90대 환자분들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